살면서의 트라우마 하나쯤은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실까요? 아, 글쎄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 네. 쪽으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날 먹은 게 좀 안 좋았었어요. 오. 근데 계속 배가 살살 아팠는데 하필 생방송 1시간 생방 중에 네. 중간에 온 거죠. 그분이. 예. 중간에 그분이? 그분이 왔죠. 그분 어떤 분이시죠? 상당히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간신히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방송 전에, 생방송 전에 한 10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로 있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10시간이나요? 예. 그럼 지금도 공복 중이세요? 지금은 극복했습니다. 잘 이제 극복해서. 극복하시고 이제 오늘은 지금은. 밥을 든든히 드시고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생방송 하니까 저도 방송에 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건데 예. 저는 이제 뉴스를 하다 보니까 뭐 3분 30초에 끝내라 뭐 이런 이제 시간 강박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거나 할 때 1층에서 23분에 만나자 이러면은 방송하는 친구들은 23분까지 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저랑 약속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라우마 하면 예. 바로 또 치과에 관련된 이 트라우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치과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오늘 박민우 원장님께서 좀 많이 설명해 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환자 트라우마, 치과 의사 대부분 분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한 번씩 트라우마요?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환자가 가끔씩 이제 말이 통하지 않거나 네. 너무 힘드신 분이 있어요. 그러신 분이 이제 그날 예약이 돼 있으면 그날 아침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와요. 오늘 그분이 오시는구나. 긴장돼서. 걱정되는구나. 오늘은 또 무슨 난리를 피실까. 이런 환자 트라우마가 있는 치과 의사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나이를 가리지도 않고 성별도 가리지도 않고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예. 이 치과 공포증을 가진 분들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과 공포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러 이분이 오셨는데요. 박민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치아 건강 유지에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지 방법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치과 치료에서 통증이 예상되면 보통 국소 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치과에는 이러한 통증 말고도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들이 환자분들에게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도한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이러한 무서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치과 진정법입니다. 네, 말 그대로 환자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서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수면 마취라고도 말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이 되겠습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분을 좀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서 통증도 줄이고 또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 보통 한 몇 가지로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차이점과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치과 진정 치료는 이제 진정되는 어떤 단계에 따라서 의식화 진정, 최소 진정부터 전신 마취까지 여러 단계별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확실히 나눌 수가 있는데 최소 진정은 이제 언어 자극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면서 또 기도 반응도 정상적이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전신 마취에서는 이제 통증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게 되고 네. 환자분들의 의식이 소실되면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위해서 특수한 장치나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전신 마취는 이제 마취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반면 오늘 소개해드릴 의식화 진정법은 최소 진정과 중등도 진정법을 포함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도가 자발적으로 유지가 되고 호흡이 자발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따로 마취과 전문의 없이 이러한 훈련이나 수련을 받은 의사, 치과 의사라면 의원급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수면 치료라는 것이 바로 의식화 진정 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의식화 진정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치과 치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긴장감을 가지거나 공포를 가진 환자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환자분들의 경우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을 하면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또 환자분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또 이런 의식화 진정법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약간의 기억 상실 효과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지지 않게 되고
또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좀 더 수월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앞으로 치과 치료에도 더 협조적으로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구토 반사라고 해서 구역질이 치과 치료하시면서 매우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치과 치료하다 보면 물도 많이 나오고 기구가 입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견디기 힘드신 분들도 네. 이런 의식화 진정법을 활용을 하면 좀 더 그런 반사가 줄어들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나 이제 행동 조절이 어려운 성인들도 이런 의식화 진정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무가내로 치과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들에서도 물론 치과 치료는 무섭지만 어린아이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의식화 진정법의 도움을 받으면 또 트라우마 없이 더 치료를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몇 살부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의식화 진정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 치료가 참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협조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웃기더라고요. 네. 또, 자, 그렇다고 어쨌든 이런 의식화 진정이 많은 곳에 이제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제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환자분의 전신 건강을 체크를 해서 전신 건강에 이런 의식화 진정 치료법을 받아들이기에 좀 비교적 양호하신 분들이 이런 치료가 가능합니다. 혈압이나 당뇨 혹은 뭐 기타 가지고 계신 질환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은 의료진에게 이것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의료진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식화 진정법이 혹시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나 합병증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너무 심각한 행동학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이런 의식화 진정법으로는 진정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또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일시적으로는 이런 의식화 진정 치료를 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이나 어떤 수면무호흡증, 비만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도 유지랑 자발적인 호흡 유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환자분들은 또 의식화 진정법을 하기가 힘들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요새 갖고 있는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해서 네. 위산이 이제 역류하는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위산이 역류해서 기관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에 꼭 체크하고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전신 건강이 비교적 양호할 뿐만 아니라 뭐 감기 환자도 안 되고 뭐 역류성 식도염 환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진정 치료 방법도 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치과 진정 치료 이제 방법과 약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경구 진정법은 말 그대로 이제 약물을 입으로 복용을 하고 그것이 소화가 되고 대사가 되면서 약효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주사나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어서 소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이고 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한번 약을 복용하고 나면 약효를 조절하기가 힘들고 또 약이 다 몸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회복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흡입 진정법은 우리가 흔히 웃음가스라고 말하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코에 씌운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흡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가스를 흡입을 하게 되면 약제를 복용한 것과 같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체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효과를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기체를 끄게 되면은 바로 깨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다른 진정법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코막힘이 있거나 감기가 걸린 경우는 이제 코로 가스가 흡입이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맥내 주사 진정법이 성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혈관 주사라고 말하는 주사를 정맥내에 맞춰서 이제 수액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이러한 진정 작용을 유도하고 또 효과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수액 라인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을 추가적으로 투여할 수 있고 또 약물의 농도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독제 개념으로 이제 진정 작용에서 바로 깨게 하는 그런 약제를 또 주사로 추가로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뭐 제일 안전하게 깰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를 맞는다는 그런
잠깐의 불편함만 제외하면 제일 안전하고 편안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내시경 할 때 네. 맞는 그런 거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어쨌든 비교적 뭐 먹는 거, 뭐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는 거, 주사 놓는 거, 그게 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진정 치료인데요. 네. 그래도 환자 상태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원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자분이 이제 진정치료에 임하기 전에 전신 질환을 꼭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은 치과 진정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은 물론 다른 약에도 알러지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질환, 폐렴이나 천식, 아까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이나 상기도 감염 같이 어떤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의식화 진정 치료 동안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나 합병증의 대비를 꼭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숙도 역류증이 심한 경우도 네.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산의 양을 줄이는 그런 약을 미리 복용하거나 해서 미리 그런 위험성을 좀 낮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전신 질환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정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환자들, 환자들은 어떤 것들을 좀 본인이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네, 그 치과 치료를 편안하게 받으시려는 만큼 너무 큰 부담감은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치과 진정 치료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인데요. 네.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것처럼 진정 치료 전에도 금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면은 수면 중에 무의식적으로 구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기관지로 흡입이 되면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맑은 물은 최소 2시간, 모유의 경우는 4시간, 또 우유 또는 가벼운 식사의 경우는 최소 6시간 정도 금식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전신 질환으로 인해서 뭐 투약을 꼭 오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소량의 물과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압약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혈압약 같은 약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당뇨 약은 치료가 끝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매니큐어나 이제 얼굴 화장 같은 것을 좀 제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네. 이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의식화 진정법을 하면서 환자분의 맥박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호흡을 잘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손가락에 장치를 장착해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장치를 장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손톱에 매니큐어가 있거나 어떤 장식이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꼭 치료 전에 제거를 해주셔야 하고 또 입술이나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장치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피부색이라든지 입술 색깔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환자분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입술에 이제 화장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화장은 하지 않고 지우고 오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환자분들도 생각해야 될 게 많네요. 네. 예, 어떻게 운전은 특히 조심해야 되실 것 같고요. 네. 여성분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이나 어쨌든 매니큐어 같은 거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수면 마취, 수면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명히 위험성이 있고 사실 위험 사례도 많이 발표됐던 것 같아요. 사고 사례도. 그래서 저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네.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치과 진정 치료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는 환자나 보호자 혹은 의료진이 진정 상태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식화 진정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진정 상태만을 유도를 하는 것인데 네. 전신 마취와 같이 완전히 의식이 소실되거나 반응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과도한 진정 상태를 목표로 했을 때에는 약물을 좀 과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간의 상승 작용이 있는데 진정 치료를 유도를 할 때 보통 2가지나 3가지 약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약물이 이제 각각을 사용할 때보다 서로 시너지 작용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이나 꼭 체크를 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 소아의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아의 경우는 더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하고 저희가 사고 같은 것도 사실은 소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기도나 호흡이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이제 소아는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단순히 소아가 이제 신체적인 크기나 몸무게에 비례해서 약효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네. 특별히 소아에서는 더 이런 반응들을 주의하고 주의 깊게 또 의료진은 치료 도중에는 환자를 감시하고 또 회복이 잘 되는지 확실히 확인한 후에 귀가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주의점들도 다 알고 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 이제 잘 건너고 치료를 열심히 잘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그 효과를 또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후에 어떤 점들을 또 주의를 이어가야 될까요? 네, 치과 치료가 이제 무사히 끝났다면 안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주의사항을 후에 지켜주셔야 될 부분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귀가 시에 보호자를 동반해서 꼭 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이유는 약효에서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도 네. 하루 정도는 약간 멍한 느낌이나 졸린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은 운전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과 치료를 마쳤다고 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치과의 이제 대기실이나 회복실에서 의료진의 감시하에 어떤 활력 징후들이 잘 회복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귀가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수술 후에 주의사항과 동일하겠지만 음주를 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음주는 아까 말씀드린 약물 간의 상승작용처럼 네. 진정제와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소보다 과도하게 취하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거나 하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수면 치료 당일날은 꼭 음주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음주하실 거면 집에서 드셔야겠네요. 네, 안전한 곳에서.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수면 치료라는 게 좀 아무래도 외과적인 시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때 뭐 수술한 하루 날 정도 수술 좀 먹는 참으시는 거는 좀 너무하시죠. 그래서 네. 며칠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사례를 보면서 좀 알기 쉽게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분은 이제 사랑니 발치입니다. 사랑니 발치. 사랑니요. 정말 첫사랑이 아프죠. 떠나갈 때 아픔을 그 정도 아프니까. 그 이상으로 아프다 그래서 그 사랑니 이상으로. 발치는 이제 사랑니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말도 네. 있는데 어쨌든 그 첫사랑이 떠날 만큼 아픈 사랑니 과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진정치레로 한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사랑니라는 이름은 이제 첫사랑을 겪게 될 쯤에 이가 나와서 또 뺄 때는 사랑이 떠나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지었네요. 네, 이름을. 이러한 네. 이제 고통이 크겠지만 이러한 사례에서도 이제 수면 의식화 진정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환자분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환자분은 이제 20대 남성 환자분인데 네. 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이시고 한국에 잠깐 들어온 사이에 사랑니를 발치를 하셔야 하고 또 금방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나눠서 물론 발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니 위아래 양쪽에 사랑니 4개를 한 번에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동시에요. 네. 또 그런 경우는 치료 시간이나 어떤 통증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식화 진정 치료 하에서 발치를 시행하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은 의식화 진정 치료 하에서 위쪽 양쪽 사랑니와 아래쪽에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를 모두 발치를 하셨고 시간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억 상실 작용 때문에 환자분은 잠깐 자다 일어난 것처럼 기억이 없으셔서 혹시 편안하게 치료를 마치시고 또 회복 기간도 양쪽을 따로따로 뽑았을 때보다는 더 짧게 해서 회복 기간을 금세 가지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4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뽑으셨으니까 뭔가 좀 이 진짜 첫사랑의 그 아픔이 막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이 사례분도 뭐 이분보다 뭐 결코 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니가 지금 이제 사진 보니까 좀 누워서 난 경우인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경우였나요? 네, 이분도 이제 남자분이신데 아래 양쪽 사랑니가 앞으로 많이 누워서 기울어져 나 있어서 양쪽 다 수술적으로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직장이나 이런 사회생활의 사정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회복 기간을 좀 길게 가지지 못하시는 사정이 있었고 양쪽을 한 번에 발치를 하기 원하셨는데 방사선 사진에서 보듯이 사랑니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휘어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발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도 의식화 진정 치료를 사용을 하면 환자분이 보다 긴 치료 시간을 보다 편안하게 견디실 수가 있고 저희도 그런 환자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덜으면서 더 수술에 집중해서 발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치를 모두 하루에 의식화 진정 치료하에서 시행을 하였었고
환자분은 뭐 별다른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회복을 하시고 다시 사회생활에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도 같은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트라우마를 갖지 않게 되신 거는 정말 진정 치료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러네요. 사랑니는 사실 이렇게 치아들 중에서 이단아라 불리죠. 가만히 있는 이단아요? 애들이 없어요. 아주 별의별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다루기 힘든 아이들. 위치도 다 틀리고 엉뚱한 데 가서 있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거꾸로 돼 있기도 하고 참 그런 사랑니 하나 더 뽑겠습니다. 네. 사랑니는 이제 보통 현대인에서는 턱이 작아지면서 치아 개수나 크기는 그대로여서 이제 나올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맹출을 하거나 이제 매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환자분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 방사선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보시면 환자분의 경우는 왼쪽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사랑니가 이제 거의 아래로 45도 정도로 그러게요. 기울어서 매복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잇몸 아래 위치. 네, 뼛속에 완전 묻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깊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발치하기가 힘들지만 턱뼈 안에 있는 신경관이라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을 조심해서 저희가 주의해서 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네.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경관에 근접한 사랑니는 발치 시에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식화 진정 치료를 권해드려서 환자분이 이런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시는 시간이 길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고 저희도 환자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덜면서 수술에 집중해서 신경관이나 다른 여타의 합병증 없이 무사히 발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뭐 치약의 이단아라고 불린다고 하는 이 사랑니의 이제 발치 사례를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봤는데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사랑니를 뽑으실 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보셨다면 아 나도 이 도움을 좀 받아볼까라고 하셨을 텐데 네. 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관련해서 임플란트도 바로 이 진정 치료의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치료 전 상태부터 만나볼까요? 네, 다음 환자분은 6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치과 치료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이 심하시고 불안감이 심하셔서 제때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치아가 하나하나 상실되면서 네.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위쪽에는 치아 하나, 아래는 3개 정도만 남으시고 거의 잇몸과 잇몸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시고 네. 또 환자분의 전신질환 중에서 이제 혈전용해제라고 피를 약간 묽게 하고 피를 잘 멎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이런 약을 끊어야 되는 또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네. 여러 번 약을 끊으면 또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저희는 의식화 진정 치료 하에서 환자분을 좀 더 안심시키고 또 약을 한 번만 끊을 수 있게 전체 임플란트를 한 번에 식립을 하기로 치료 계획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전체 18개의 임플란트가 되는데 위쪽에는 양쪽에 뼈 이식을 광범위하게 하였고 18개 임플란트를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편안한 상태에서 2시간. 네. 환자분이 한 번에 식립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수면 상태에서 이제 임시 치아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인상 체드까지 진행을 하여서 환자분이 식사를 바로 하실 수 있게 인상 체드까지 진행을 해서 다음 내원 때는 이런 인상 체드로 만들어진 임시 치아를 바로 장착하시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임플란트 이렇게 하루에 또 끝내면 또 도움을 그렇죠.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치과 치료에 대해 안 좋은 기억도 없으시고 앞으로의 또 치과 치료에도 보다 협조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잇몸으로 드시다가 수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밥을 먹을 수 활짝 있는 웃으실 상태가 수 있죠. 됐어. 그리고 또 이뻐졌어요. 바로 딱 봐도 활짝 웃을 수 있고. 네. 야,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만족하시고 앞으로 치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하셨겠네. 그래요. 이게 보통 임플란트 뭐 한두 개 정도 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5분, 10분, 15분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네요. 금세 뭐 환자분들이 트라우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방금 환자분 같이 막 다수의 18개. 임플란트가 네. 심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 진정법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환자분은 이제 40대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도 치과 치료에 대해서 공포증이 많이 심하셔서 치료를 제때 좀 받지 못하시고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는 앞니 보철이 거의 빠져서 입을 다무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젊은 나이시고 또 남성분이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치료와 최소한의 수술 횟수에 끝날 수 있는 치료를 원하셨고 저희가 이제 의식화 진정 치료 안내를 해드리고 전체 임플란트를 1회에 걸쳐서 식립을 하고 뼈 이식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위쪽에는 8개의 임플란트와 또 광범위한 뼈 이식이 들어갔고 아래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것을 모두 하루에 의식화 진정 치료 안에 시행을 할 수가 있었고 환자분이 이제 뭐 입을 좀 벌리거나 어떤 마취를 견디시거나 하는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들도 의식화 진정 치료 하에서 훨씬 더 줄어들고 편안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가 이제 없는 이제 수술 전의 상태가 되시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환자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식화 진정 치료 하에서 인상 체드까지 해서 바로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이 가능하시도록 임시 치아를 만들어 드렸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임플란트 많이 하시다 보니 부작용도 함께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사례가 10명 중에 2명꼴로 늘어났다고 해요. 임플란트를 이제 다시 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재식립할 때도 이 진정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다음 환자분이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환자분이 수년 전에 양쪽 위아래 어금니들을 모두 임플란트로 대체를 하셨지만 네. 이 임플란트가 주위 염증으로 실패하게 되고 지금은 사용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통증까지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이제 새로 식립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실패하셨던 만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또 공포감이 많이 심하시고 또 이런 실패한 임플란트 부분에는 다시 재식립을 하고자 할 때 사실 수술 난이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환자분께 의식화 진정 치료를 권해드렸고 수술 시간이 비교적 길어지더라도 환자분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치료를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임플란트 8개와 뼈 이식을 또 마찬가지로 1회 시행을 하면서 또 의식화 진정 치료로 통증이나 이런 불편함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환자분은 이제 자다 깬 것 같이 수술이 벌써 끝났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족을 많이 하셨고 이후에 보철 치료나 어떤 치과 치료도 다 훌륭하게 마무리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임플란트 재시술 시에도 진정 치료에 도움을 받은 사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진정 치료에 대해서 쭉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진정 치료의 주의점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치과 공포증도 덜어주고 또 마음을 안정해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식화 진정 치료법이지만 이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과 수련이 된 그런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분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전신질환이나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꼼꼼히 다 알려주셔야 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잘 지켜주셔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치과 공포증이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그래서 치과 공포를 굳이 다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뭐 어려운 사랑니 발치 또 무서운 임플란트 수술 진정요법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거를 방치해서 더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전문 상식 당신의 이치 박민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